지금 잠시 당신의 오른손을 한번 내려다보시겠습니까? 피부 아래 푸르게 비치는 혈관, 그리고 그 속을 흐르는 따뜻한 피.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생명의 증거라고 부르지만 유전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수천 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인류 최악의 생존 기록물이죠. 하지만 이 기록물 중간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페이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 그 깊숙한 유전자 속에는 인류가 겪었던 가장 잔인한 대학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혀 있거든요. 약 7,000년 전 전 세계 남성 혈통의 약 95%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자 20명 중 19명의 혈통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오직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했고, 그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생존의 불씨가 이어진 끝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그 시절 우리 조상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세상은 남자들에게만 그토록 가혹했던 걸까요? 오늘 당신의 몸속에 숨겨진 7,000년 전 대학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에스토니아 타르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구진이 전 세계 456명의 Y 염색체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매우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약 5,000년에서 7,000년 전 사이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남성 유전자의 다양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했다는 겁니다. 유전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전염병 같은 게 원인이 됩니다. 화산이 폭발하거나 빙하기가 찾아오면 남녀 구분 없이 인구 전체가 줄어들면서 유전자 다양성도 함께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신석기 병목 현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성 쪽 유전자인 미토콘드리아 DNA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아버지에게서 아들로만 전해지는 Y 염색체에서만 유독 다양성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성의 유전자 다양성은 유지됐지만 남자들만 선택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만약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였다면 남녀 구분 없이 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남성 유전자만 사라졌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당연히 전쟁과 학살을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소름 끼치는 폭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독일 타라임에서는 34구의 유골이 발굴됐는데 거의 모든 두개골이 돌도끼에 박살나 있었습니다. 방어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도망치다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학살당한 겁니다. 오스트리아 슐레치에서는 67명의 유골이 요새 해자 바닥에서 발견됐는데 시신이 매장되지도 않고 들짐승에게 뜯기며 방치됐습니다. 독일 킬리안 슈테텐에서는 최소 26명이 집단으로 학살당했죠. 이 모든 현장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자들은 전멸했고 젊은 여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연구진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남자는 죽이고 번식 가능한 여자는 데려간 겁니다. 이런 증거들만 보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전쟁으로 남자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여자들은 승자에게 끌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전쟁이 잦았어도 남성 유전자 다양성이 95%나 증발하려면 거의 모든 남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 자체는 오히려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농업이 시작되면서 먹을 게 풍부해졌고 마을들이 커졌고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인구는 늘었는데 남성 유전자는 사라졌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많이 죽었다는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2024년 4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팀의 연구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20년간 아시아의 비전쟁적 북의 사회를 현장 조사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전쟁 없이도 Y 염색체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핵심은
부계 중심 시족 사회의 형성이었습니다. 농업혁명 이전 수렵 채집 시대에는 사회 구조가 비교적 평등했습니다. 남녀 모두 여러 집단 사이를 오가며 짝을 찾았고 특정 남성이 번식을 독점하는 일은 드물었죠. 그런데 농업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땅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됐고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재산이라는 게 등장한 거죠. 재산이 생기니까 상속이 중요해졌고 상속이 중요해지니까 누구의 자식인지를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는 부계 사회가 형성됐고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끼리 뭉쳐서 시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시족 내의 모든 남자들은 같은 Y 염색체를 공유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 그 아들에게서 손자로 똑같은 Y 염색체가 전해지기 때문이죠. 시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한 시족의 남자들이 몰살당하면 그 시족의 Y 염색체가 지구상에서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 방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유전자 계보가 끊겨버리는 거죠. 반면 여자들은 승리한 시족에 흡수되니까 여성 쪽 유전자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스탠퍼드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결과 부계 시족 사회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전쟁이 반복되면 Y 염색체 다양성이 실제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남녀 모두 집단 간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전쟁이 있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족 구조와 전쟁의 조합이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연구팀의 2024년 논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전쟁이 없어도 부계 시족 사회 자체만으로 Y 염색체 다양성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핵심은 번식의 독점이었습니다. 족장이나 유력 가문의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지만 지위가 낮은 남자들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도 소용없었어요. 사회적 패배자는 유전자를 남길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특정 Y 염색체가 폭발적으로 퍼지는 반면 다른 Y 염색체들은 대가 끊기면서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이걸 슈퍼파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칭기즈칸이에요. 2003년 미국 인류 유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아시아 남성의 약 8%, 전 세계로 따지면 무려 1,600명이 칭기즈칸 또는 그의 직계 남성 친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800년 전에 죽은 남자 한 명의 유전자가 지금 1,600만 명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칭기즈칸은 정복한 지역의 여성들을 취했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 투시는 혼자서 40명의 아들을 뒀다고 전해지죠. 비슷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2005년 연구에 따르면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기호창가의 Y 염색체가 현재 중국 북부 남성 150만 명에게서 발견됩니다.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5세기 왕 나얼 오브 더 나인 호스티지스의 경우 전 세계 아일랜드계 남성 12명 중 1명이 그의 후손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당신의 Y 염색체 역시 수천 년 전 한반도 어딘가에서 살아남은 소수 승자들의 것입니다. 이 박 같은 성씨가 유독 많은 현상 역시 특정 가문이 살아남고 확장한 역사의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슈퍼파더 현상이 신석기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2014년 푸단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78명의 동아시아 남성 Y 염색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한족 남성의 약 40%가 단 3명의 남성 조상에게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3억 명이 넘는 남자들이 고작 3명의 할아버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놀랍게도 이 3명의 할아버지가 등장한 시점은 인류가 쟁기를 들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농사가 시작되면서 땅과 권력이 생겼고 권력을 잡은 자만이 후손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연구팀은 이들이 전설적인 염제와 황제 또는 그 부족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Y 염색체 병목 현상의 원인은 단순히 많이 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업혁명으로 북의 시족 사회가 형성되면서
소수의 승자만이 번식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시족 간 전멸전까지 더해지면서 패배한 시족의 Y염색체는 통째로 지워졌고 승리한 시족의 유전자만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7대 1이라는 충격적인 비율은 학살의 결과가 아니라 번식 독점의 결과였던 겁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도 사회적 루저는 결혼조차 할 수 없었고 대 끊기는 남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공포의 시대는 언제 끝났을까요? 청동기를 거쳐 철기 시대가 오고 더 복잡한 사회 구조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라는 조직이 형성되면서 단순히 시족 단위로 남자를 몰살시키는 방식은 비효율적이 됐습니다. 정복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세금을 걷는 게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이죠. 군대와 법, 외교가 생기면서 원시적인 시족 전멸전은 점차 사라졌고 Y염색체 다양성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전쟁의 빈도 자체가 크게 줄었고 핵무기라는 공포의 균형이 대규모 전면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시대를 벗어난 걸까요? 진짜 무서운 사실은 이 끔찍한 병목 현상을 만들어낸 본능의 괴물이 아직 우리 몸속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진화적 불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뇌는 최신형 스마트폰인데 그 안에 깔린 운영체제는 7000년 전 버전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돌도끼 시절의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려니 자꾸 오류가 나는 거죠. 하버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의 진짜 문제는 구석기 시대의 감정, 중세의 제도, 신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요. 우리 뇌의 하드웨어는 여전히 소규모 부족 사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진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약 15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뇌가 감당을 못해요.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우리 뇌는 이 정도 규모의 마을에서 살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전 세계 80억 인구와 연결된 초연결 사회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천 명의 팔로워와 상호작용합니다. 이건 우리 뇌가 진화했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런 불이치가 현대인의 많은 심리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댓글창에서 0.1초 만에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판단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속한 집단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건 신석기 시대 우리 조상들이 시족을 지키기 위해 발휘했던 바로 그 본능의 현대판입니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내 편 우선주의, 자원을 두고 으르렁대는 욕구. 그 시절에는 필수 본능이었어요. 다른 시족 남자를 적으로 인식하고 위협이 느껴지면 바로 공격 모드로 전환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키보드 배틀, 유튜브 댓글창의 패싸움, 정치적 양극화,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원시 본능의 발현입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탕과 지방이 귀했던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보면 무조건 먹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만 가도 초콜릿이 넘쳐나죠. 결과는 비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은 소속감과 인정이 생존의 필수였기 때문에 이걸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이 욕구를 미친 듯이 자극합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가 뇌의 보상 회로를 때리고 알고리즘은 분노와 갈등을 부추겨서 우리를 화면에 묶어둡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본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끓어오를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C족 사회에서 작동하던 원시적 본능인가? 이 인식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신석기 조상들은 본능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 본능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거스를 수 있습니다. 우리 DNA 속에 새겨진 그 시절의 기록은 단순한 생물학적 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승리와 패배, 생존과 소멸의 역사서나 다름없죠. 재미있는 건 이 모든 걸 과학자들이 우리 몸속 유전자를 분석해서 알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신석기 시대는 목가적인 농경사회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냥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Y 염색체를 들여다보고 고대 유적을 파헤치니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생존 경쟁의 시대였던 거죠.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당신의 조상이 그 잔혹한 게임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미토콘드리아 DNA 역시 수천 세대를 거쳐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전쟁에서 이겼고, 누군가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수천 세대에 걸쳐 생명의 불씨가 이어져 내려와 마침내 당신에게 닿은 겁니다. 물론 이건 Y 염색체, 그러니까 남성 계보 이야기지만, 그런데 진짜 승리는 어쩌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석기 조상들은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본능을 이해하고 거스를 수 있어요. 외부인을 적으로 보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고, 갈등을 부추기는 대신 연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상들과 다른 점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진화일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